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하순입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인철이에요. 34세 평범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인철이는 6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이연이에요. 28살에 인철이를 만났죠. 처음엔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올해 2025년 3월 15일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3월 15일 저녁 11시였습니다. 며느리 이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철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안 받네. 오늘 저녁 6시에 카페에서 만나서 7시에 헤어졌어요. 무어? 애가 어디 갔지? 집에 안 들어갔어요. 혹시 친구들이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서 알려줘. 네, 어머니. 잠시 후 이연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모른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해.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인철이는 연락 없이 늦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3월 16일 오전 6시였습니다. 이연이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는 동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인철 씨 밤새 안 들어왔어요? 그래.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당연하지. 지금 당장 신고해. 저는 바로 며느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 중이었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3월 18일 오전 9시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연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화장은 안 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도 깔끔했어요. 이연아, 괜찮아?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인데 너무 침착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요. 이연아, 집 청소했어? 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사라졌는데 청소를요?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있었어? 네. 어머니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연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경찰한테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계속 수색 중이래요. 인철이 친구들한테는? 다 연락했어요. 아무도 못 봤대요. 이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먹이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남편이 사라졌는데 너무 평온한 며느리,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0년을 산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다고, 어쩌면 며느리가 인철이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이연을 의심했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이연은 제 아들 인철과 결혼했습니다. 인철은 28이었죠.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인철은 평범했지만 안정적인 회사원이었고 이연은 그 안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이연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편한 대화 방식까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고는 없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인철과 이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인철은 늘 이연의 완벽함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후 30살이 된 인철과 28살의 이연 사이에서 손녀 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연은 아윤이도 완벽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윤이가 딸이라기보다는 이연에게 필요한 무언가로 보였어요. 인철이 사라지기 직전 34이 된 인철과 32살의 이연, 부부 사이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연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윤이 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인철이 서명하길 원했습니다. 인철은 거부했습니다. 재산은 포기해도 아윤이는 포기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인철이 이연이랑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 이혼 합의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끝을 봐야 할 것 같아. 아윤이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그게 인철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인철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연이에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찾아간 곳은 이연의 집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분을 만나셨죠? 이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 6시쯤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요. 몇 시까지 함께 계셨나요? 7시쯤까지요. 인철 씨가 서류에 서명을 안 하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커피값 계산하고 집에 갔고요. 형사가 카페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 정확히 6시에 두 사람이 들어왔고 7시 5분에 인철이 먼저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연은 7시 10분에 나갔고요. 다시 이연을 찾아온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분과 연락하셨나요? 아니요. 인철 씨가 화가 난 것 같아서 시간을 주려고 연락 안 했어요. 형사가 이연의 집을 살펴봤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진술을 확인했는데요. 카페 CCTV와 일치합니다. 7시에 헤어진 게 맞고요. 그럼 인철이는요? 그게 인철 씨 핸드폰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인철 씨가 저녁 9시 30분에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친구한테요.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렇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연락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며느님은 그 시간에 집에 계셨어요. 아파트 CCTV에 8시 20분에 들어가시는 게 찍혔고, 그 이후로 밤 11시까지 외출 안 하셨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님한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인철 씨가 문자 보낸 9시 반에 며느님은 집에 계셨으니까요. 혐의를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형사님,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철 씨 수색은 계속하겠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연이 제게 왔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요. 지친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눈물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으시죠? 저도 너무 불안해요. 인철 씨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슬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32살 이연의 눈빛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는데도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요. 그 평온함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에 가까웠어요. 이연아, 그날 저녁에 인철이가 문자를 보냈다며? 친구한테. 이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한테 들었어요. 인철 씨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저랑 헤어진 후에 혹시 인철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 이연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도 확인했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인철 씨가 문자 보낸 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연의 눈빛에서 뭔가를 포착했어요.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침착한 태도였어요. 경찰도 속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인철의 문자, 저녁 9시 반에 보내진 그 문자가 이연의 완벽한 알리바이였다는 거리요. 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에 이연은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인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계신가요?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저는 경찰이 놓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철의 핸드폰에서 보내진 그 문자, 이연이 집에 있을 때 보내진 그 문자의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인철의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고 경찰의 수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신도 핸드폰도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혹시 인철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이연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이연은 일주일에 2~3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녀 아윤이를 데리고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이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챙기고 아윤이도 잘 돌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연의 옷차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새 옷도 자주 입었어요.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연아, 요즘 어디 나가는 데 있니? 이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윤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마트 가고 그래요. 어머니, 왜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힘들까봐. 이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저는 아윤이가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이연을 봤습니다. 아윤이 유치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상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가끔 기침을 하고 약을 꺼내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그 남자 옆에 앉아 물을 건네주고 약 먹는 것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철이 사라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젊은 여자분 자주 오나요? 아, 네. 요즘 자주 오세요. 늘 저 남자분이랑 같이요. 그분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약도 자주 드시고. 여자분이 정성껏 챙기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적극적인 수색은 여기서 종료하게 됐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어서요. 실종자 명단에는 계속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형사님, 그 문자는요? 인철이가 저녁 9시 반에 보냈다는 그것도 확인했는데 인철 씨가 직접 보낸 게 맞습니다. 핸드폰 기지국 위치도 확인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보낸 거고요. 며느님은 그 시간 집에 계셨으니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인철 씨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었고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으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마저 손을 놓은 겁니다. 5월 22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연이 재혼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인철이 사라진 지 겨우 2달하고도 일주일 만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이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연아,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재혼한다고? 전화 너머 이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니? 인철이가 사라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이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인철 씨랑 저는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요. 무슨 소리야? 지금 가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릴게요. 오후 1시였습니다. 이연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32살 이연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현 씨와 인철 씨는 지난 4월 30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인철 씨는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음. 서류 맨 아래에는 인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이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철 씨는 실종되기 전날 저한테 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결국엔 포기한 거예요. 저희는 카페에서 만나서 서명을 주고받았고요. 거짓말이야. 인철이가 아윤이를 포기할 리 없어. 어머니, 이연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인철 씨는 이미 저를 떠났잖아요. 직접 떠났든 어디 가서 숨었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이현 씨는 이미 인철 씨와 남남입니다. 재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랑 재혼한다는 거니? 이연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씨요. 46살이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고요. 46. 이연보다 14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데? 이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성 심장 질환이요. 젊었을 때 사고가 있으셨대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랑 왜? 어머니, 태준 씨는 좋은 분이에요. 아윤이도 잘 챙겨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고요. 3년 전에 부인을 여의셨는데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재산이 꽤 있으세요. 자녀도 없고요. 저랑 아윤이한테 모든 걸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중년 남자, 부인을 잃고 혼자인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유산이 없는 사람. 병원에서 알게 됐어요. 아윤이가 아팠을 때 우연히 만났는데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연이 인철 실종 전부터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걸요. 이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병이 얼마나 심한 거니?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괜찮대요. 약도 꾸준히 드시고 있고요. 제가 잘 챙길 거예요. 그 말투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잘 챙길 거예요. 마치 인철을 돌보겠다던 그때처럼. 저녁 6시였습니다. 이영과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인철의 이혼 합의서, 그 서명. 인철은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서명했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그 문자, 저녁 9시 반에 보내진 문자, 인철이 직접 보냈다면 서명한 후에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만약 인철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연이 집에 있으면서 인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연의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뭔가 숨어 있다고요. 인철의 핸드폰, 그 문자, 그리고 이혼 합의서. 이 모든 게 이연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이연은 또 다른 목표를 찾았습니다. 46살 만성질환이 있는 재산가 김태준. 저녁 9시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예약 발송.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자 예약 발송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연이 인철을 7시 후에 죽였다면 인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예약해서 9시 반에 보내지도록 설정했다면 그리고 자신은 8시 반 전에 집에 들어가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면 맞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이미 수사를 종료했고 이연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연은 다시 같은 짓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태준에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못 찾는 증거를 제가 찾겠다고요.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게 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일이라고요. 그리고 태준이라는 사람도 지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는데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연의 너무 완벽한 모습, 2달 만에 재혼, 만성질환이 있는 재산가와의 만남, 그리고 그 문자, 9시 반에 보내진 문자 말이죠. 예약 발송 가능성은 없을까요? 탐정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님의 현재를 조사하는 겁니다. 재혼하려는 그 남자 김태준 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혹시 며느님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는지. 과거에도요? 네. 만약 며느님이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라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의 건강 상태와 재산 문제도 알아봐야겠네요.
며느님이 태준 씨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제발요. 제 아들의 진실을 찾고 싶고, 그리고 김태준 씨도 위험할 것 같아요. 탐정 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철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거야.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엄마가 꼭 알아낼 거고, 태준이라는 사람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막을 거야. 탐정을 고용한 후, 저는 이연의 현재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진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6월 3일 오전 11시였습니다. 탐정 김 씨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김태준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준, 46살,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재산은 대략 3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2채, 회사 부동산 등이 있고요. 가족은요? 3년 전에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요.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연이 노릴 만한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공사장 사고로 심장에 손상을 입었대요. 그 후로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면 위험할 수 있대요. 특히 약을 제때 먹어야 하고 과도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연 씨가 태준 씨를 처음 만난 건 인철 씨 실종 석 달 전입니다. 태준 씨가 다니는 병원 로비에서였어요. 석 달 전이요? 네, 태준 씨 병원 주차장 CCTV를 확인했는데 이연 씨가 여러 번 태준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다가 점점 친해졌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철이 사라지기 석 달 전부터 이연은 이미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6월 5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태준이 다니는 병원 근처를 지켰습니다. 이연이 태준과 함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은 안색이 좋지 않았고 이연이 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 괜찮으세요? 오늘 검사 결과 어땠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약은 꼭 제때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태준의 심장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받은 후 이연이 약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고 이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떠난 후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까 젊은 여자분이 뭘 물어봤나요?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양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심장 환자한테 좋은 거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렸는데 더 강한 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더 강한 거요? 뇌 효과가 빠른 거요. 근데 심장 환자는 고용량 영양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6월 7일 저녁 6시였습니다. 탐정 김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연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연 씨가 자주 가는 카페의 공용 와이파이 기록이에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프린트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질환 환자 식단 관리 심장약 과다 복용 증상 영양제 과다 섭취 부작용 심장 환자 주의 사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심장 환자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 이현 씨가 이런 걸 검색했다고요? 네. 인철 씨 실종 2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와 재혼을 발표한 후에도 계속 검색하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현은 인철을 죽인 후 이제 태준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다음 이야기 예고. 완벽했던 며느리 이현의 소름 끼치는 과거. 그리고 이현은 인철 이전에 또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을까요?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하순 씨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현이 인철의 문자를 예약 발송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오하순의 추측, 과연 진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추리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통해 이 진실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도록 도와주세요. 실종된 아들 찾아 산만리 2부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 기대해 주세요.